여기에 right 코로닉 커습, left 코로닉 커습, non 코로닉 커습이 존재합니다. 화면상 앞쪽에 right 코로닉 커습이 위치하면서 세 개의 커습이 한 플레인상 위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탑의 가장 기본적인 뷰가 되는 3커습 코플라나 뷰입니다. 만약 right 코로닉 커습이 너무 위쪽으로 떠 있다면 플로로스코프를 크레니얼로 조정함으로써, left와 겹쳐 있다면 LAO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NCC와 겹쳐 있다면 RAO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3커습 코플라나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AOT 루트가 정유면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LAO로 가면 왼쪽, RAO로 가면 오른쪽, 크레니얼로 가면 위쪽, 코달로 가면 아래쪽에 관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심장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다소 복잡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 아나토미에서는 LA로 가면 왼쪽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이 함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코달로 갈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죠. 반대로 RAO 쪽으로 이동하면 이번엔 위쪽이 함께 관찰됩니다. 크레니얼로 갈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관찰되는 것이죠. 크레니얼로 가게 되면 이번엔 왼쪽이 관찰되고, 코달로 이동하면 오른쪽이 함께 관찰됩니다. 따라서 LAO로 갈 때는 코달, 코달은 RAO, RAO는 크레니얼, 크레니얼은 LAO로 갈 때의 변화가 동시에 관찰된다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워두면 하나만 외워두면 되죠. LAO, 코달 이거 하나 외워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워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해하고 체득화해두면 플로로스코피 상에서 관찰되는 루트의 아나토미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상 3커스 코플라나 뷰가 RAO 5도의 크레니얼 9도로 예상되었던 이 환자의 케이스를 보시면 실제 에오토그래피에서는 RCC와 NCC가 거의 완전히 겹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RAO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어야 RCC를 세퍼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RAO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면 크레니얼로 갈 때의 변화가 관찰된다. 곧 RCC가 아래로 내려앉게 되는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코달 쪽으로 보정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O 쪽으로 많이 가고 코달 쪽으로 보정을 해주게 되면 RCC와 NCC, LCC가 세퍼레이션 되면서 하나의 플레인에 오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나토미는 호리젠탈 에오타에서의 플로로스코피상의 변화를 예상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에오토 벤트리큘러 앵글이 70도였던 아주 호리젠탈 에오타를 갖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3커스 뷰가 LAO 24에 코달 3도였습니다. 그런데 커스프 오브랩 뷰로 가자면 RAO로 많이 이동을 하고 코달로 가야겠지만 이렇게 호리젠탈 에오타인 데서는 RAO보다 상대적으로 코달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해야 세 개의 커스프이 한 위치에 위치하면서도 한 플레인에 위치하면서도 RCC와 LCC가 겹치는 커스프 오브랩 뷰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타비를 마지막 타비 파이널라이즈 하기 전에는 LCC 사이드에서의 뎁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화면상 오른쪽 변에 LCC를 세퍼레이션 시키고 N과 R이 화면상 왼쪽에서 겹치게 되는 NR 오버랩 뷰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도 LAO로 이동을 하면서 크레니얼로 조금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호리젠탈 에오타를 가진 사람에서는 LAO로 이동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레니얼로 더 많이 이동을 해야 원하는 NR 오버랩 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에오티 루트가 있습니다. LAO로 이동한 상황에서 세 개의 커스피 한 플레인상 위치하도록 하자면, 곧 화면상 아랫면 혹은 윗면에 관찰되지 않도록 하자면 플로로스코프를 크레니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크레니얼로 이동한 상황에서 윗면이 관찰되지 않도록, 곧 세 개의 커스피 한 편면상 위치하도록 하자면 LAO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 개의 커스피 하나의 플레인, 곧 코플레인 상에 위치하도록 하자면 LAO와 크레니얼이 짝을 지어서 이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RAO로 이동한 상황에서는 윗면에 관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달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요. 코달로 이동한 상황에서는 RMA에 관찰되지 않도록, 곧 세 개의 커습이 한 플레인상 위치하도록 하자면 알레이오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코달과 알레이오가 짝을 지어 움직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엘레이오로 갈 때는 크레니얼, 알레이오 갈 때는 코달로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지점들을 쭉 플로팅한 하나의 S자 커브가 그려지는데, 이 S자 커브가 세 개의 커습이 한 플레인에 오게 되는 지점을 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디바이스 또한 하나의 플레인에 오게 되는 지점들을 쭉 플로팅하게 되면 또 다른 S자 커브가 그려지는데, 이 두 개의 S 커브가 교차하는 지점, 이 지점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레오 코달 프로젝션에 해당합니다. 이 아레오 코달 프로젝션에서는 RCC와 LCC가 겹쳐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른바 커스프 오버랩 뷰에 해당하고, 이 뷰에서는 밸브, 곧 디바이스의 패럴렉스가 없으면서도 세 개의 커스프 간의 패럴렉스도 없는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밸브를 정확히 임플레이테이션하기 좋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커스프 오버랩 테크닉의 기본 개념입니다. 플로로스코피 아나토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커미셔럴 얼라이먼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3컷의 코플라나 뷰에서 세 개의 커미셔가 1대1대1로, 그리고 커스프 오버랩 뷰에서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 곧 2대1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비터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3컷 뷰에서 커미셔가 1대1대1로, 커스프 오버랩 뷰에서 왼쪽에 두 개, 오른쪽 하나 관찰이 되면 얼라이먼트가 잘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볼루 밸브에서도 3컷 뷰에서 커미셔가 1대1대1로, 오버랩 뷰에서 2대1로 관찰되면 얼라이먼트가 잘 맞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커미셔가 60도 돌아가게 되면 삼각형이 이번엔 역삼각형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커미셔가 코로나리 아터리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악의 미스 얼라이먼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는 3컷 뷰에서 1대1대1로, 컷 오버랩 뷰에서 이번엔 2대1이 아니라 1대2로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이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3컷 뷰에서 1대1대1, 오버랩 뷰에서 1대2로 관찰되면 최악의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도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카운터 클럭와이즈인데, 이 모식도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입니다. 이 상황에서 3컷 뷰에서는 1대2로 관찰되지만 커스프 오버랩 뷰에서는 1대1대1로 관찰되는 관찰이 됩니다. 세피엔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한 이후에도 커미셔 얼라이먼트를 커미셔 탭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3컷 뷰에서 1대2로 관찰되면서 오버랩 뷰에서 1대1대1로 관찰되면 30도가 돌아갔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15도가 돌아가면 이번엔 3컷 뷰에서 1대2, 오버랩 뷰에서 2대1로 관찰이 되고, 45도가 돌아가면 3컷 뷰에서 1대2, 컷 오버랩 뷰에서 1대2로 관찰되는데,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에 따라서 4개의 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15도 미스 얼라이먼트는 마일드 미스 얼라이먼트에 해당하지만 45도의 미스 얼라이먼트는 모더레이트와 시비어 미스 얼라이먼트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임상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조합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커스 오버랩 뷰에서는 15도 미스 얼라이먼트의 경우 2대1, 45도의 경우는 1대2로 관찰되기 때문에 결국 커스 오버랩 뷰에서 2대1로 관찰되는 것이 굿 얼라이먼트 혹은 최소한 마일드한 미스 얼라이먼트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